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소프트웨어공학기술팀 장원석 책임입니다. 테크니컬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공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코드 가시화와 코드 구조 체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점 겸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자주 발표한 내용이라서요. 만약 테크니컬 세미나 자주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봤던 내용 또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개발해 나가면서 조금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서 발표하셨던 이제 자산뱅크처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저희 공학기술팀 쪽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으시거나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데 업무에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저희 이제 공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개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해당하는 과정은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살펴보자면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수혜국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크게 이제 10가지 분야로 나누었고요. 그 10가지 분야는 이제 개발 영역의 요구사항부터 설계, 구축, 테스트, 코딩, 유지 보수에 이르는 5가지 과정과 관리 영역으로 이제 형상 관리 또는 이제 공학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러니까 도구 활용 또는 이제 품질 관리 이렇게 10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는 이제 요구사항, 설계, 구축, 테스트, 유지 보수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영업사원이 요구사항을 받아와서 개발자들이 이제 구축을 하는, 코딩을 하는 이 2가지 단계로 많이 이제 압축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나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라든가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이제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과정은 이제 저희는 스티브 맥코넬이라는 이분이 이제 아까 수혜국의 세 번째 이제 구축 영역 이 부분을 이제 담당하셨고요. 이 부분의 이분의 이제 이론에 의하면 해당하는 5가지 분야 중에서 이제 구축 코딩 분야를 또 상세 부분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이론으로 하고 이제 실제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제를 저희가 이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제 이 단계를 이제 거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상세 단계를 지났으면은 해당하는 산출물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합니다. 개념 아키텍처라든가 이제 UML 다이어그램 또는 ERD 같은 이제 설계도가 있다면 이제 상세 설계를 진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코딩을 했으면 이제 코딩 가이드라든가 API 설명 문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를 수행했는지를 각각의 이제 산출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요 이제 UML 다이어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테크니컬 리뷰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 리팩토링 또는 코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코드 가시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념 아키텍처부터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개념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이제 설계 중에서 가장 기본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설계라는 게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라고 이제 가정할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냥 이제 쭉 갖다 놓고 이제 하면은 쭉 화면에 그려보면은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그려놔도 그게 일종의 설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념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이 개념 아키텍처로부터 상세한 설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시스템 구성 요소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단계부터 이제 접근하기 시작해서 일종의 이제 추상화. 이거는 이제 IBM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설계를 잘하고 전체 이제 모듈 같은 거 설계를 잘 해놓으면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갈 때 자동으로 이제 코딩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코딩이 되는 그런 이제 개발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UML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UML 다이어그램이 이제 버전 2.2 옛날 기준으로도 한 14종류가 있고 지금도 한 20종류가 넘게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있어서 이걸 다 그려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또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네 종류 정도가 지금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걸 다 쓴다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소스 코드를 알아가는 과정,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딱 이걸 이제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그릴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툴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드 비주얼 도구라고 해서요. 공학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업체의 요청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해당하는 이 솔루션 이제 배포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참조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냥 배포하기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것도 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업체를 방문해서 요 설치를 해드리고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C나 자바 언어에 대해서는 C++도 돌려봤는데 좀 이제 오류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버그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한 1메가도 안 되는 작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제 설치하고 돌리시면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제 콜 그래프하고 디펜던시 스트럭처 매트릭스라고 하는 일종의 모듈 간의 의존도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해내서 이제 소스 코드 구조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콜 그래프는 일단은 좀 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오픈 소스 도구라든가 공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소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G프로프라든가 독시젠 등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거기서 그리면은 이제 좀 상당히 단편적으로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일단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코드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좀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각 모듈 간의 결합도라든가 응집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모듈을 이제 파일 단위로 둘 것이냐, 아니면 함수 단위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제 클래스 단위로 둘 것이냐, 아니면 뭐 전역 변수 차원의 이제 세세한 그것까지 다 포함할 것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제 파일 단위에 이제 파일이나 함수 단위로만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업체에 나가서 업체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했던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게 비교적 상당히 간단했던 업체의 소스 코드 분석 결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좀 정신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이제 업체 하시는 분하고 소스 코드 같이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듈이 슈퍼루프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모듈이고 해당 슈퍼루프라는 모듈을 중심으로 요 콜그래프를 잘 분석해 보다 보니 실제로는 이런 구조, 아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쉽게 그릴 수 있었던 이런 구조나 다름없었던 거였더라라고 이제 간단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간단한 구조였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약간 업체라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예시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분석을 했던 경우고요. 모듈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두 개의 모듈을 이제 분리를 하고 싶다. 근데 분리해도 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냥 딱 봐도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해당하는 모듈이 이제 소스 코드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A 모듈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B 모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A 모듈하고 B 부분의 모듈을 이제 조금 이제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해보니까 사이에 이제 거의 화살표가 그나마 이제 다 제거돼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중간 부분에 이제 화살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만 수정을 하면은 이제 A 모듈과 B 모듈을 이제 분리할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설팅과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콜 그래프 그리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 스트럭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이게 실제 업무에 쓰이는 것보다는 일단 지표를 통해서 이제 수치로 환산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B라는 모듈이 이제 A라는 모듈에 뭐 몇 번 참조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B라는 모듈이 없으면은 A라는 모듈이 이제 한 번 정도의 이제 그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의존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이제 도표를 이제 자동으로 그려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나오게 되는데 해당 엑셀 파일을 이제 분석하면은 앞서서 이제 봤었던 이제 콜 그래프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좀 실제적인 내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도구는 지금 이제 공화센터에서 배포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문을 드려서 몇 가지 좀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자바도 깔아야 되고 이제 그 소스 내비게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프 비주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분석이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료로 이제 서비스하는 것보다도 상용으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제 이것들 더 잘 제공하기는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싸게 비싼 컨설팅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을 이제 일단 권장 겸 이제 한번 홍보를 드리고요.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각 모듈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응집도라든가 결합도를 계산해서 우리 소스 코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성도에 있다는 걸 계산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응집도나 결합도에 대한 이제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식을 써놓긴 했지만은 이 공식들이 아직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좀 아직 공신력이 있는 지표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자료로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코드 구조 체계화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실제 업무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좀 간단하게만 이제 제목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드 구조 체계화는 이제 앞서서 보였던 소스 코드 구조의 가시화가 되면 사실 개발자들이 이거 고쳐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스스로 많이들 아세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면서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보조해주는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부분이 이제 코딩 가이드나 정적 분석 아니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결합도나 응집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코딩 가이드는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는 이제 공개된 것들도 많이 있고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뭐 미지라시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개발할 때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으로 뭐 간단한 이제 코딩 룰 같은 것들이 있고 이 룰 중에는 뭐 안전된 시큐어 뭐 보안과 관련된 룰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단순히 개발자의 습관 같은 거의 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의 템플릿으로 보면은 이제 따라하는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정적 분석 도구를 돌려서 해당하는 소스 코드에 어디서 무슨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정적 분석 도구는 비교적 다 비싼 상용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용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거고요. 주로 이제 상용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학센터에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적 분석 도구를 이제 한번 이제 맛보기로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데모 서비스 비슷하게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적 분석 도구들은 대부분 이제 좀 비싼 도구들이고 현재 이제 공학센터에서는 코드소나하고 스페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합도하고 응집도 같은 경우는 각각이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콜 그래프라든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디펜던시 스트럭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결합도나 응집도를 통해서 각 모듈이 얼마나 이제 다른 모듈하고 많이 결합되어 있는가 또는 각 모듈이 얼마나 다른 모듈하고 한 모듈 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응집이 잘 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제 응집도는 높은 거를 이제 좋은 개발이라고 부르고 결합도는 낮은 거를 이제 좋은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해당한 내용을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이 있을 때 모듈이 서로 간에 참조를 일치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만 주고받는 경우 이런 걸 자료 결합도라고 부르고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는 두 모듈이 완전히 서로가 서로 없이는 동작할 수 없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결합도가 제일 우수한 상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응집도 같은 경우도 이제 기능적 응집도 한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을 가장 이제 우수한 응집도라고 보고 있고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하나의 모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이 모듈에서 이 업무를 했다가 이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이제 우연적 응집도라고 보는데요. 응집도가 강한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좋은 개발이라고 보고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 중에서 그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학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공학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제 무료 컨설팅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업체에 방문 드려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좀 컨설팅하는데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